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라면 무조건 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고객의 사업 성공을 디자인하는 디자인텍스 대표 김현우 기사입니다. 사업자분들 중 상당수가 과세사업자인지라 아무래도 좀 소외되는 부분이 바로 면세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가세를 안 내는 면세사업자는 어떤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을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면세사업자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는 대신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라고 하는 걸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관련된 내용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분들이 진행하셔야 되는 의무신고고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과 같은 의료업자분들, 또 예체능, 입시, 외국어 등의 학원 사업자분들, 그리고 농축, 수산물과 같은 그 가락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도소매 사업자분들과 연예인이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 판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그리고 기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고기한은 과연 언제까지일까?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매년 1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전년도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2024년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처럼 많은 서식들이 제출될 필요는 없지만 제출되어야 되는 필수 서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꼭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필수 서식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익금액 검토표,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이 중 수익금액 검토표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자 서식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손해보험 공제조합, 비보험 금액, 기타 수입을 구분해서 입력을 하고 의약품 등의 단기 매입액과 사용액, 재고, 그리고 마취제 취급량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성형외과나 안과, 치과, 피부과, 한방병원,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각 병과별로 별도의 수익금액 검토표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자료로 활용을 해서 매출 누락이 없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는요, 1년 동안의 매출 합계액과 매출의 구성 명세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재를 하는 서식인데요. 만약에 1년 동안 매출액이 1억 원이라면은 그 1억 원 중에서 계산서 발행 금액은 얼마인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이 얼마인지, 또 그 외 매출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각각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만 기재를 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과 같은 이런 비용이 증빙별로 얼마의 금액을 수취했는지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서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분들은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대신에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지만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죠. 근데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면세사업자니까 어차피 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니까 이런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에 부담한 그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이 환급을 못 받았을 때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용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꼭 받으셔야 돼요. 특히 병의원이나 학원 등과 같은 이런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부가세 10%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율이 보통 35%를 넘어가기 때문에 10%를 부담하더라도 이 35%의 세금을 줄이는 게 대부분은 유리하겠죠? 따라서 이 사업장 현황신고는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 1회 꼭 진행이 돼야 되는 의무 신고입니다. 여기에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세무서에서는 사업주들의 비용 처리 근거를 확인하게 되고요.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가산세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보고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살펴보면 의료업이나 수의업이나 약국,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될 수익금액을 미달해서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수익금액의 0.5%가 가산세로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는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산세가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신규로 개업했거나 전년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이 이하인 자,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이 되지 않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보통 병의원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이 사업자 현황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세금계산서 매입 등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만으로 지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보고불성시 가산세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더라도 딱히 불이익이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뿐만 아니라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면세사업자가 소규모 사업자라거나 또 병의원 등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매출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가 되지 않아서 신고 금액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 현황 신고서에 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만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도 근거 없는 비용 처리로 간주가 될 수 있겠죠. 즉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라면 무조건 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의 대상과 기한, 제출 서식, 그리고 가산세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1년에 딱 한 번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의 깊게 챙기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깜빡 놓치시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신고를 진행을 해두시고요. 어려우시다면 저희 디자인텍스에 맡겨주시면 되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자인텍스는 13년간 세금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세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금 전문 회계사 디자인텍스 대표 김연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